예, 좀 쉬셨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가장 즐겁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 이런 재미도 없잖아요. 여기 나오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학원 열심히 나오셔야 돼. 자,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들어갑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개념이 있습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같이 묶어서 공부할까요? 자, 우리가 기초개념서에서 한번 봤으니까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주관식입니다. 그렇게 쓰면은 5점, 100점 만점에 5점. 자, 우리 여기 한번 써보세요. 네, 좋았어요. 여기 써보실래요? 소속공인중개사 개념.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 다 가겠네. 자, 뭐라고 써요? 5점이라도 받아서 간다. 그럼 몇 점이 커트라인이요? 과락이 40점인데 아주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뭐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니까 자격증하고 계곡 밑에 취업했다는 소리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개 업무라는 것이 직접 계약서 쓸 수 있어 없어?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고, 네. 확인 설명 가능해요. 네. 보조는 현장 안내, 서류 정리 이런 거 그러니까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중개 보조는 공인 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아닌 자로서 여기는 중개 업무 수행합니까 못합니까? 이건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럼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카피란 말을 써요. 뭔피? 가장 좋아하시는 커피. 이런 거만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앞에 기초할 때 배웠잖아요. 보조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중개 업무를 안 해. 보조 업무는. 그래서 공정중개 업무, 신의성취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보조만 하니까 말 그대로 보조 업무. 그래서 보조한 건 같죠? 근데 소공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공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보통 말한 직원 있잖아요. 이걸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란 말을 써요.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란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은 뭐가 있어요? 임원사원 중에서 자격증 있는 임원사원들이 있어 없어요? 이분도 소공이야. 그러니까 직원으로 간 사람을 고용인이란 말을 쓰고 있고,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은 임원사원인 소속공인중개사. 그렇죠? 예, 그래서 자격증 있는 임원사원도 소속공인중개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양갈 1번 소공 나와 있습니까? 개공에 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 보조. 거기까지 밑줄 보세요. 중개 업무도 수행하고 보조 업무도 한다. 나와 있죠? 그리고 양갈 2번 첫째 줄. 자, 직원인 소공, 고용인, 종업원 그랬죠? 고용인이라고 적으세요. 이 직원이란 말 안 쓰고 고용인인 소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용인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법에서 고용인이란 말을 쓰지 뭐 종업원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은 사원 임원인 소공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은 첫째 줄 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 가로로 묶었어요. 이 지문이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보조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개념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 지문이 빠지면 틀려버려요. 그리고 현장 안내 일반 사무 개공 업무와 관련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됐어요? 예. 끝났어요. 용어 끝났어요. 끝났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용어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중개가 뭐요?
그래서 법정 중개 대상물을 뭐 하는 거? 알수. 간단하게 줄여서. 그 다음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이 법에서 자격을 뭐 한 자? 취득한 자.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근데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법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인. 됐어요? 그 다음에 서공, 보조는 방금 했죠? 서공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는데 중개 업무도 하고 보조도 하고. 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만 해요. 그래서 영어 끝났어요. 영어 시험 자주 나와요. 근데 자주 틀려. 진짜요. 자, 그 다음에 4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중개대상물. 이건 이제 법에 규정된 것을 뭐라 그래요? 법정 중개대상물. 아까 한번 개념할 때 했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법정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제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배웠을 거예요. 법이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은 공인중개사 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이 지문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 세 가지는 공인중개사 법에가 규정되어 있고 이 세 가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에 아울러 규정되어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도 문제 나오면 사람 죽이는 거지. 옛날에 한 번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거기 조문에 보면 법 몇 조라고 그랬어요? 3도. 이게 법이고 0 몇 조? 이거 시행령이야. 시행령 임목 광업재단 공영재단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법적 근거가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은 공인중개사 법에만 규정되어 있다라면 틀려버려요. 법하고 어디? 시행령. 시행령을 더 줄이면 0. 거기 0 그랬잖아요.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별게 다 문제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이 이런 것이다. 이걸 하나씩 분석을 해 갈 겁니다. 자, 그 의의는 뭐 왼쪽 이 의의 있잖아요. 이건 볼 필요 없고, 자 오른쪽 토지부터 들어가는데, 자 칠번 보세요. 토지는 중개할 수 있다. 우리가 토지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러면 토지 중에서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고, 그죠? 택지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거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토지라고 생긴 것은 무조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농지가 됐건, 임야가 됐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이렇게 필지 단위가 있어요. 한 필지. 필지 배웠어요? 학교에서? 토지 등록 단위죠? 그러면 이 갑소유 토지다라면 이 한 필지 단위로 사고 팔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단위도 뭐가 돼? 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필지 토지가 갚을 것이다라면 필지 단위로 사고 팔고 개공이 중개하는 단위도 필지. 그럼 결국은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필지 단위로 중개가 되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이만큼만 중개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지게 되죠. 이걸 이제 일필 토지 일부라 그래요. 일필 토지의 일부. 중개할 수 있을까? 네. 이걸 사고 팔려면, 그죠? 사고 팔려면, 사고 파서 등기까지 이루어지려면 분필을 해야 돼. 분필을 하면은 이미 일부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자체가 두 필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결국 필지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소유권하고 저당 이런 처분행위들이 있잖아요. 처분행위들은 일부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미 분할해버리면 일부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필지니까.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고, 근데 예외적으로 일부를 물었을 때, 이 영익 물권은 가능해요. 영익 물권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것은 일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전세권 설정, 토지도 전세권 가능해요. 이 부분 전세권만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분필 안 하더라도. 그리고 임대차도 가능해요. 이 부분, 임차권. 이건 다 사용, 수행할 수 있는 권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들은 일부도 거래가 가능하고 분필 안 해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한 필지. 일부는 간단하게 표현해서 영익물권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개념 잡았어요? 물론 매매도 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분필, 등기 하려면 결국 분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해서 할 수는 있어요. 일부를. 그런데 등기까지 이루어지려면 안 되니까 결국 이런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적었어요. 자, 민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 저당권 근저당 1필지 동그라미. 자, 그래서 중개 대상부터 한 필지 단위 동그라미 결정되겠지만 1필토지 일부 동그라미 임차권, 지상 전세권, 용익권을 격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몇 적었어요. 지역권은 빠졌는데 지역권도 들어갑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은 다 가능하다. 임차권까지 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대지, 농지, 임야 관계없이 중개 대상이 된다. 이게 토지라고 생긴 것은 무조건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개념 잡았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그래서 쭉 뭐라고 막 나와 있죠?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을 내가 해드릴게요. 책하고 관계없이. 자, 그럼 건축물 개념은 뭐예요?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돼. 이게 건축법상 건축물 개념이고, 판례에서는 지붕, 기둥, 벽 이 셋 다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랬고, 법에서는 기둥, 그죠? 기붕하고 지붕 또는 벽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건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건축물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세기 때문에 그건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건축물은 1동 단위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토지는 몇 필지?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 중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지 않고 진 건물을 뭐라 그래요? 뭐가 건물을 중개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더 제기돼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가 건물 중개할 수 있느냐? 빨리 대답해. 기다리고 있잖아. 죽었어요. 자, 여기는 있다는데 있대. 이거. 그러면 미등기 건물은 다 돼요.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생긴 것은 미등기든 무허가 건물이든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아파트 분양권 있잖아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은 우리가 후분양 말고 선분양 들어간 것은 아직 건물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도 건물로 봐서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건물로 봐버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건물이라면 지붕, 기둥, 벽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데 왜 건물로 봐? 건물로 보니까 중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판례에서 판사가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 장래 건물이다 이렇게 봐버려요. 장래 건물로 보니까 중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단순 입주권들이 있거든요. 단순 입주권. 이런 것은 건물로 보지 않아요. 건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자, 건축물 중에서 일동 건물의 일부. 아까 일필토지 일부 공부했죠? 아, 그래서 안 그랬어? 일동 건물의 일부가 문제가 돼요. 일부. 그럼 이게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 아까 일필토지 일부는 용익물건하고 임대차만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건물도 일부가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 무조건 외우지 말고.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독주택의 방 한 칸 생각을 해봐요. 단독주택의 방 한 칸. 이거 사고 파는 거 봤어? 안 되죠?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권은 안 돼. 근데 전세권하고 임대차는 내줄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해요. 이건 안 되고. 됐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아파트도 일동이잖아요. 일동 건물의 일부. 202호. 이건 이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만큼 사고 팔 수 있겠어요? 네. 아파트 사고 팔잖아요. 그럼 전세권은 임대차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임대차 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 구분 소유가 인정된 집합 건물, 연립, 아파트 이런 것은 이 부분만큼 다 가능하고, 근데 구분 소유가 안 된 것은 이것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전세 임대차는 하여튼 무조건 일부가 돼야 안 돼? 되죠.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 잡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건축물을 일단 여기까지 밑줄 그어볼게요. 자, 건물의 정의가 나와 있네. 건물의 정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상식으로 알아도 세 줄만 밑줄 그으세요. 건축물은 토지 정착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중개되는 건축물 토지를 쉽게 분리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최소한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 이건 판례입니다. 판례상 건축물 개념이에요. 건축부에서는 지붕,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판례는 셋 다 충족을 해야 된다고. 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이제 하여튼 기둥, 지붕, 벽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이 말이고. 자, 니은 건물의 일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 일동 일부 동그라미 구분 소유 대상이 될 수 있고 구분 소유권 아파트 같은 걸 말합니다. 자, 임차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건물 일동 일부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리고 구분 소유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일부 매매는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걸 말해요? 단독주택 방한가. 이것은 매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책은 복잡하게 불편하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칠판 그린 대로 알면 편해.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편해. 책은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쓰는 게 편해. 개념 잡았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독주택의 일부는 소유권 안 되고 전세 임대차만 가능하고 구분 소유가 인정된 건 다 가능하다. 매매. 우리가 사고 팔잖아요, 아파트.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보면 무허가 건물 나와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줄 후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이라는 단어 있어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또한 중개 대상물 건물 기존 건축물에 장래 건축된 건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권을 말합니다. 특정 동호수에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권은 건물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밑줄 그으시고 그러나 계속 밑줄 그으세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추천기를 신청을 해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이 있죠. 건물로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거기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칠판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야. 되게 쉽죠? 쉬워요, 그래요. 쉬워. 좋아. 중개사법은 100점만 맞으면 돼. 근데 대충 해놓으면 생각보다 또 점수가 안 나와. 다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또 문제풀이도 연습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점수 잘 나올 수가 있어요. 하란 대로 해야 돼. 네. 자기 고집 피우면 안 나와. 그죠? 꼭 안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됐어요? 자.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판례는 서서히 할 거예요. 그 판례 많죠. 그 색깔 있는 부분. 그 이제 서서히 이제 2순환, 3순환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일단 놔놓고 일단 기본 내용 있는 거 이 정도만 공부를 해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뭐가 나와 있어요? 토지 정착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칠판에서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라고 썼죠. 근데 여기 책에서는 토지 정착물 그렇게 썼죠. 토지 정착물은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 맞아 안 맞아? 맞죠. 건축물도 들어간다 이 뜻이야. 근데 건물은 이미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공부하자 이 말이야. 건축물을 방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을 뺀 나머지 토지 정착물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재는 그냥 토지 정착물은 건축물도 들어있는 개념이고, 근데 건축물은 방금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건축물을 뺀 나머지. 그러면 이제 이건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책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편해.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이 있어요. 토지의 일부.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 독립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잘 봐보세요. 여기는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이다. 토지 일부다 이 말이고, 여기는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부동산이다. 그럼 토지 따로 정착물 따로. 그죠? 여기는 토지하고 붙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 가장 대표는 수목. 수목 있어요 없어요? 교량, 뭐 담장, 제방, 도로 포장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별개의 독립부동산은 가장 대표인 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인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이런 건 다 부동산으로 봐요.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같은 거 이런 건 다 독립부동산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만 알면 돼요. 자, 여기도 수목이고 여기도 수목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예를 들면 이게 가부토지예요. 가부토지에 수목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 수목은 수목 같아요? 얘가 수목 같아요 이거? 같답니다. 오, 좋았어요. 내 그림을 이해하신 분 대단하신 분. 얘 같아요? 오, 좋았어요. 오늘 고분고분하네. 그럼 자 보세요. 이건 토지 정착물. 그러면 여기서는 부동산이 몇 개예요? 토지 하나야. 이 나무는 별개 부동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토지 하나가 부동산이야. 정착물이잖아요. 그러면 사고 파는 건 토지는 사고 팔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을에게 토지가 팔렸다 그러면 나무도 누구 거? 을 거. 같이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그러면 개공이 이 수목만, 담장만 따로 중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토지는 중개할 수 있지. 근데 수목만 별도로 거래가 안 되고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일부로서 정착물은 토지하고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없는 물건이다? 없는 물건이다. 토지하고 같이는 되지만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집 할 때 담장만 따로 거래가 돼? 안 되죠? 같이 움직여 따로 움직여?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독립해서 거래가 안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독립부동산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죠. 그럼 토지 따로, 정착물 따로란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가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부동산으로 보지만 이거 학설 대립하거든요. 근데 일부 학자는 된다, 안 된다 이러겠는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차피 시험 나오기도 어려워요. 이건. 근데 이건 이제 판례가 나와 있어서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판례가 나와 있어서.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출제자가 못 내요. 그래서 이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을 예하게 되면 똑같잖아요. 명인방법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건 나무가 있어요. 명인방법의 뜻이 뭐예요? 명인방법이라는 뜻. 자, 여기 당첨됐습니다. 등기가 된 거? 오, 좋았어요. 등기가 됐다는 말을 썼어요. 여기는. 아니, 인목을 내가 묻는 거야. 인목은 어쩌고. 명인방법이라는 뜻이 뭐냐고. 그렇지. 명인방법. 뭐라고 표시해? 내 거다. 그래. 내 거다고 표시해요. 그러니까 명인방법이라는 뜻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특정을 시켜야 돼요. 뭐 철조망을 치든지 표피를 깎든지. 그죠? 그래갖고 내 것이다고 표시를 해. 홍길동 것이다. 그럼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건 등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등기를 해놓으면 인목이 되는 거고 등기는 안 되고 관습법상 철조망을 쳐서 내 것이다라면 홍길동 것이다라면 홍길동 거야. 그러면 토지는 가부 것이고 나무는 누구 거? 홍길동. 이거 부동산, 이거 부동산. 독립부동산. 이게 부동산이 몇 개? 두 개는 소리잖아요. 이것은 관습법상 공시제도로 인정돼. 등기를 안 했지만 이름 써놓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그럼 이걸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럼 명인방법을 갖추면 이걸 부동산으로 봐. 그러면 홍길동이 이 나무를 개공에게 팔려고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면 개공이 이 나무를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지. 우리 과목은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야. 중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왜?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서 독립부동산을 보니까 이게 토지하고 별도로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옛날에 시험 한번 나왔다가 논란이 심해갖고 행정심판까지 갔거든요. 된다는 입장. 왜냐면 시험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하잖아요. 합격하면 1년 빠르고 떨어지면 1년이 늦을 수도 있고 2년이 늦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판례에서 독립해서 나무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원래 부동산은 소유권하고 저당이 다 되거든요. 근데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으로 보지만은 소유권 객체만 되고 저당은 안 돼요. 원래 부동산은 소유권도 되고 저당이 다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질상 저당은 안 되고 뭐만? 소유권. 근데 소유는 인정해 주니까 이것만 사고 파는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판례. 행정심판에서. 자,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책에는 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처럼.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종합 정리할게요.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 수목, 교량, 담장. 이것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토지 일부니까. 그죠? 우리가 팔만 띄어서 남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일부니까. 근데 이것은 명인방법을 일단 갖춰놓은 수목은 독립해서 부동산으로 본다 안 본다? 독립해서 거래가 가능하고 이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하고 별도로 중개하다. 다만 저당은 안 되고 뭐만? 소유권은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면 쉽게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경험 잡았어요? 네, 이러면 아주 간단해.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여러분 날 잘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여러분들 쉽게 공부하냐, 어렵게 공부하냐 그건데 잘 봐보세요. 밑줄 한번 그어 드릴게요. 자, 정착물의 정의 정의는 볼 필요 없고, 자, 니은 정착물의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가가 건물을 말하고 볼 필요 없고 건물 아까 공부했잖아요. 나하고 다만 밑줄 보세요. 토지 구성 부분으로 지급된 토지 일체에서 처분되는 정착물 있습니까? 네. 이것이 아까 칠판에서 수목, 교량, 담장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요? 다. 토지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처분될 수 있으나 일정한 공시방법 동그라미.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명인방법. 무슨 방법? 명인방법. 이거 관습법상 공시제도로 인정되는 거. 이거 이제 다를 말해요. 독립부동산을 말합니다. 칠판에서.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디귿에가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두 번째로 반면. 여기서부터 밑에 보세요. 토지 구성 부분으로 취급되어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는 정착물, 담장, 제방, 암석, 도로, 포장, 교량, 터는 독립부동산이며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 앞에다가 독립이란 말을 써요. 독립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지. 토지하고 별도로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하고 별도로 중개할 수가 없다. 토지하고 같이는 되지. 독립해서 안 된다. 이 말이고. 독립이라는 단어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니을에 보면, 그죠? 니을이 이제 그 밑에 거죠. 명인방법.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밑에 보세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의 농작물 있죠? 이런 건 부동산으로 보므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나와 있어요? 여기도 독립이란 말 넣어봐요. 독립 중개대상물이 된다.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자. 건물은 아까 다 했으니까. 건물은 빼버리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쉽게 와닿을 거예요. 자, 중개대상물 여기까지 공부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이제 뭐 공부하러 떠나야 돼? 임목. 근데 임목 들어갑니다. 임목도 나무야, 아니야? 그럼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등기된 수목. 그 임목 첫째 줄 적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임목. 등기됐다는 말이 들어있건 임목이란 말이 들어있어야지 임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뭐라고 많이 적어놨어요. 지금 거기 막 여러 개 많이 적어놨어요. 그렇죠? 머리 아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칠판 봐보세요. 임목이라는 것은 자, 가부 토지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건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 이름 써놓은 것이 명인방법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임목이란 것은 아예 여기다가 갑이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등기됐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수목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임목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됐다는 말을 들어가든 임목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임목이 되는 겁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등기된 수목. 내 것이라고 등기를 해놨어. 아예. 등기부에 올려놨다고. 그죠? 그러면 이건 무슨 객체만 되느냐?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돼요. 왜 저당권도 되겠어요? 이게 자체가 부동산이야. 그럼 부동산이 몇 개? 2개. 토지 하나, 임목. 임목이 독립부동산이야. 그러면 아까 명인방법은 부동산으로 보지만은 오로지 뭔만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 이건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당도 돼. 그러면 토지는 저당 안 잡고 나무만 저당 잡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저당은 왜 잡아요? 돈 빌려주면서 저당 잡는 거잖아요. 나무면 저당 잡을 수 있다. 임목만 저당 잡을 수 있다는 소리죠. 소유권하고 무슨 격체? 저당권.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등기됐다는 말이 들어간 게 임목. 별개의 부동산. 그러면 이것만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건 법에서 명백히 중개대상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시행령에서. 그죠? 그러면 종합 정리할게요.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목은? 있다. 이건 확실하게 법에서. 명인 방법 행정심판에서. 개념 잡았어요? 네. 세 가지 구별됐어요? 예, 나무 세 가지 구별됐어요, 이제. 자, 그래서, 등기된 수목을 임목. 개념 잡았어요? 등기된 수목을 뭐를 해? 임목. 자, 그럼 일단 몇 줄 거둘게요. 거기 동그라미 2번 임목 등기 이건 볼 필요 없고,
자, 동그라미 3번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임목은 뭘로 본다? 부동산 동그라미. 자,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 동그라미.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은 사고 팔 수 있다. 저당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왜 안 미쳐요?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토지만 사고 팔아도 임목이 안 따라가고, 임목만 사고 팔아도 토지가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별개 부동산이니까. 여러분들 건물만 사고 팔 수도 있죠. 같은 원리요. 같은 원리라고. 같은 원리. 예, 그래서 이제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된다. 이제 동그라미 3번이 가장 기본이야. 일단 그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일단 그 정도만 정리합니다. 뭐 동그라미 2번, 4번은 서서히 할 거예요. 자, 오른쪽 양가로 4번 넘어갑니다. 자, 공장 및 광업재단 제도면 공장재단하고 무슨 재단? 광업재단. 이건 원리는 똑같아요.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은 원리가 같아요, 달라요? 원리가 같아. 그래서 뭐 위주로 공부하면 되냐? 공장재단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광업재단은 공장재단 법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걸 준용한다는 말을 써요. 이 법 규정을 이걸 따르게 돼요. 이게 똑같아요, 원리만. 개념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공장재단 설명합니다. 자, 맞춰보세요. 네.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공장재단입니다. 공장재단. 아주 좋았어요. 너무 쉽게 맞추면 공장이라고 했는데 공장재단이에요. 공장재단 같아요? 네. 재단 같아, 안 같아? 아주 좋았어요. 오늘 이상하게 고분고분하네. 자, 공장재단이에요. 자, 그러면 재단을 어떻게 만드냐 봐볼게요.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공장 건물. 그냥 맞추잖아요. 공장 건물이에요. 그럼 몇 개? 공장이 3개예요. 그럼 내가 왜 3개를 그런지 아세요? 자, 그러면 A, B, C는 뭘 의미하겠어요? 동 이름? 동 이름이 아니고 공장 소유자, 사람, 소유자. 이건 A 거, 이건 B 거, 이건 C 거. 공장 소유자를 말해요. 그럼 공장 몇 개? 3개. 그러면 왜 내가 3개를 걷냐면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공장을 묶어서 재단 하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같은 사람 것 재단 만들 수 있지만 소유자가 이렇게 다르더라도 묶어서 재단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른 사람 공장도 묶어서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죠? 그러면 공장 운영하려면 공장 기계도 있어요, 없어요? 물건 운반하려면 차량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하고 건물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공업 소유권도 있어요? 있어요. 권리입니다, 권리. 자, 이런 것을 묶어서 재단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재단 목록을 작성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놔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으면 이 재단 자체가 몇 개 부동산으로 취급돼요? 한 개 부동산으로 취급돼요. 한 개 부동산이 되고 한 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단 자체가 하나 중개 대상물이에요. 잘 생각해봐.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등기를 해놓으면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돼요. 아까 임목도 소유권 저당권 객체가 됐죠? 그렇죠? 됐어요? 네. 그럼 이 재단 만든 주 목적이 뭐겠어요? 주 목적. 재단을 왜 만들겠어요? 이 사람이 재단을 왜 만드냐고 이거 묶어가지고. 당첨! 몰라! 여기는. 돈 벌려고?
어떻게 벌어? 돈 빌려 쓰려고. 이게 주 목적이에요, 저당권 설정이 주 목적이거든요. 저당권 설정은 저 물건을 저당 잡고 돈 빌려 쓰려고 하거든요, 은행에서. 근데 원래 저당권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어디만 인정되는 권리? 근데 기계나 차량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공장 주인이 공장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건 저당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질권을 설정할 수 있겠지. 저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계나 차량 이런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값도 나갈 거고 비쌀 거고. 그러니까 이걸 재단을 만들어서 등기를 해놓으면 이 재단 자체가 몇 개 부동산처럼 취급돼? 한 개. 그리고 이 재단을 저당 잡고 돈을 많이 빌렸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래서 주 목적이 이거예요, 주 목적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후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진다. 거기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해놓고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 개념 잡았어요? 이게 이제 주 목적이, 저당권 설정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재단 자체가 한 개 부동산, 한 개 중개 대상물.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기계나 차량은 원래 동사니까 중개할 수 없죠. 토지, 건물은 중개 대상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건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되었어요.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까요? 글쎄, 그렇지. 찍어봐, 그러면. 있을 것 같아, 토지, 건물이니까. 자, OX 문제니까요. 그렇지, 있고. 물어보. 됐어? 여기는. 없다고 한번 해봐. 없다고 드디어 했어. 없어. 개개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가 없어요.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 재단 자체가 하나의 부동산이고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이지, 이 개개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이것만 사고 팔 수 없다고. 이해됐어요? 토지, 건물만. 이해됐어요? 재단 자체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이 정도면 광업재단도 똑같아요, 원리는. 자, 그럼 밑줄 볼게요. 자, 일단 의의 밑줄 보세요. 공장재단이랑 공장인 소관의 일정한 기업용 재산을 구는 일반의 기업 재산으로서 이 법의 소유권하고 저당권. 자, 소유권하고 저당권. 몇 개 권리가 돼? 2개. 소유권하고 저당. 소유권하고 저당. 그랬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가만 밑줄 보세요. 공장 소유자 하나 또는 둘 이상 공장으로 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주 목적이 저당이라 그랬죠? 몇 개? 하나 또는 둘 이상 공장. 근데 내가 칠판에서 몇 개 공장이었어요? 3개. 자, 이 경우 공장 재단에 속한 공장 둘 이상일 때 각 공장 소유자가 뭐야 할 때에도 다른 경우에도 재단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칠판에서는 지금 A, B, C 소유자가 다 다르죠? 그러죠? 예. 그러나 재단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몇 줄 보고 왔어요? 예. 그 다음에 나에서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공장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은 보존 등기한다면 몇 개월 내? 10개월 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상실된다. 자, 나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주 목적이 뭐니까? 저당권 설정이 주 목적이니까 저당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진다. 개념 잡았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다 첫째 줄을 밑줄보세요. 다해서 공장재단은 다음 혈관 전부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뒤에 넘겨보세요. 그러면 뒤에 보면 A, B, C, D 구성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값만 잡으세요. A, 토지, 건물. B, 기계, 기구. D,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이런 게 구성물이에요. 권리도 구성물이 될 수 있잖아요. 지적재산권, 공업소유권 이런 거, 토지, 건물.
자, 이런 권리도 구성물, 이걸 이제 묶어갖고 재단 만드는데, 이거 구성물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감만 잡으면 돼. 아, 이런 걸 구성물이다. 감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가만 밑줄 그었어요. 가만. 재단은 몇 개 부동산으로 본다? 한 개. 그리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외 권리는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누구 동의가 있으면,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뭐까지 가능하다? 임대차. 그래서 자, 임목하고 차이점은 저당권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까지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소유권, 저당권 동의가 있으면 임대까지 가능하다. 여기까지. 공장 광업재단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중개 대상 물 개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나머지는 뭐 서서히 하고 이 정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청색 오른쪽 3번 읽어보세요. 요건.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양갈 1번 제목 밑줄 보세요. 사법상 거래가 가능할까? D페이지 중개 행위 개입이 가능할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6가지가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6가지라고 해서 무조건 중개 대상이 된 게 아니고 2가지가 또 충족이 돼야 된다. 중개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가 양갈 1번 제목이 뭐랬어요? 사법상 거래가 가능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2가지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3, 4월, 1, 2월 달에 다시 분석 들어갈게요. 오늘은 이건 말아두세요. 사법상 거래 가능하단 말은 개인 것만 가능하다. 이게 토지 건물 중에서 국가 토지 건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 것들만 가능하다. 그럼 이제 뭐가 개인 것이고 뭐가 아닌가? 이런 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일단은 개인 소유만 가능하다. 또 이것은 뭐예요? 중개 행위가 개입 가능하다. 개공이 끼어들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아까 유치권이라는 건, 유치권 설정 아까 공부했죠? 유치권은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어요, 법정. 법정. 그럼 법률을 규정해서 담보가 설정된 게 개공이 끼어들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유치권 설정은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 같은 경우는 합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개공이 끼어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중개가 가능하고, 뭐 유치권 설정이랄지 법정 지상권 설정이랄지 법률 규정 그러면 끼어들 수가 없어. 그래서 중개가 안 된다 이 뜻이고, 여기도 개인 소유만 가능하다.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 물건들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복잡하니까 공부 좀 한 다음에 할게요. 네, 이것은 일단 제목만 알아두세요. 이 6가지 중에서 개인 소유만 중개할 수 있고, 개공이 끼어들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것만 가능하다. 이런 권리들은 공부 좀 한 다음에, 민법적 공부한 다음에 해야 돼. 편해. 지금 해도 되지만 머리 아프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 중개 대상물이 뭔지 이 정도 정리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은 내가 밑줄 그어진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 어차피 1년 과정으로 쭉 할 테니까. 일단은 이거 하고 이 정도 정리할게요. 그래서 총칙 파트는 이 정도 끝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뭐 한다? 휴식을 하고 또 들어갈게요. 네, 휴식 같습니다.